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크리에이터 공백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끝자락을 알리는 책, 제가 이맘때쯤 항상 체크해보는 책, 트렌드 코리아 2022의 리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2를 통해서 올해의 트렌드를 되돌아보고 내년의 트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순서를 따라서 2021년의 트렌드를 아주 가볍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후 2022년의 10글자 트렌드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소외해였던 2021년의 10글자 트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였습니다. 원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서는 책의 앞부분에 올해의 10글자 키워드를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부터는 이 부분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0개의 키워드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5개의 테마 아래 묶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트렌드의 맥락이 더 잘 읽혀져서 좋았는데요. 5가지 테마로 묶인 2021년의 10글자 키워드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2022년의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매년 그 해의 띠동물 이름이 들어간 10글자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로 올해의 키워드는 타이거 or 캣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과 동시에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이런 변화는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우리는 호랑이가 될까요? 아니면 고양이가 될까요? 지금부터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한 10글자 키워드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의 첫 번째 트렌드는요, 바로 나노사회입니다. 이 나노사회는요, 이어지는 모든 키워드를 관통하는 별이가 되는 주제라서 책을 읽으실 때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개인주의 사회로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사실 한참 전부터도 계속되고 있던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것이 아주 심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는 거죠. 나노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모래알처럼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가정도 학교 생활도 회사 생활도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단체 생활이나 회식, 모임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흩어진 개인들은요, 다시 끼리끼리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이 영영 개인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연결되긴 연결되어야겠는데 그 연결의 방식이 기존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기존에 가족, 학교, 회사 등 자신의 소속을 중심으로 이 관계가 형성됐다면 지금은 자신만의 선호도, 즉 취향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관계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 내 편을 위주로 관계가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선택한 정보만 접하게 되므로 자기 확증적 성향이 강조될 수 있다고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향실처럼요, 자신의 목소리를 혹은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되먹임 고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화되는 나노사회는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모든 트렌드가 개인에게 맞춰지며 미세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노동 역시 개인의 생활에 맞춰 파편화될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이에 발맞춰서 산업 또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나노사회가 이후의 트렌드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목하면서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머니러쉬입니다.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골드러쉬를 일으켰다면 2022년 현재 더 많은 수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이 머니러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관계없이 월급 이외의 수익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중도가 높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현금 파이프를 만들어야 돼.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해. 이런 말이었거든요. 흔히 부의 추월 차선류의 도서로 대표되는 메시지죠. 즉 투잡과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N잡이나 깅노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추세죠. 또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물론이고 공모주나 예술작품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영끌이나 레버리지, 비투 등 자신의 자산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도 많이 늘어났죠. 사실 돈은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와 금전적인 욕구가 이렇게나 늘어났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요. 해외여행 등 여러 가지 활동이 불가해지면서 그 대신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하는 쪽으로 지출이 이동됐고요.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한 보복 소비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또래 중거 집단보다 내가 더 가난한 것 같다는 불안감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과시적인 소비도 늘어났다고 해요. 또 실질적으로 물가가 아주 무섭게 오르기도 했고요. 월급만 가지고는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파이프라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머니러시 현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위기는 조심하되 개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넓히는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2022년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가챠 파워, 득템력입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에서 50주년 기념으로 증정한 리유저블 컵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제품을 기다렸고 증정이 끝난 이후에도 리셀되면서 계속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명품 매장 앞이나 유명 음식점 앞에서 새벽 내내 줄을 서는 거, 온라인에서 마치 수강 신청처럼 숨가쁘게 한정판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이 이제 우리에겐 낯설지 않죠. 이러한 현상에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득템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 상품을 얻어내는 소비자의 능력을 말하죠. 과거에는 비싼 제품이나 고급 취향,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소비 능력을 과시해왔다면 이제는 유행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이 트렌드 세터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시의 중요한 조건이 됐습니다. 득템의 과정 자체를 즐기고 과시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이 득템 제품이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 즉 리셀테크의 중심이 되면서 득템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요, 상품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뒤흔들면서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화제성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획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아르바이트나 매크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심리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 쓸 수 있어야겠죠. 상품 과잉의 시대에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 득템력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일찍부터 귀촌이나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한 달 살기를 꿈꾸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저만 해도 그렇고요. 이렇듯 시골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트렌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의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이 러스틱이라는 단어는 시골풍의 투박한, 소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로 나만의 힐링 공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시골이라는 공간이 힙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귀농 트렌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원래 있어 왔던 이 트렌드에 코로나19가 겹쳐지면서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인파가 적은 시골이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코로나 블루나 번아웃을 앓는 사람들이 여유와 건강, 안전을 찾아서 시골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택트 경향이 짙어지면서 물리적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둥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자리 잡는 일도 비교적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러스틱 라이프는요, 과밀한 대도시에게도 그리고 고령화와 공동화로 고통받고 있는 지자체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 지방들이 과도한 개발과 중앙화로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거나 반짝 유행했다가 다시 공동화되는 악순환을 거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공공, 민간,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이 러스틱 라이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티 플레저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죄책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하면 너무 즐거운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헬시 플레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간에는 무조건 절제하고 쾌락을 포기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건강관리를 해왔다면 요즘에는 건강관리를 하더라도 즐겁고 트렌디하게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죠. 건강관리는요, 크게 식단관리, 피로관리, 멘탈관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식단관리에서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두 번째 피로관리를 살펴볼까요? 잘 먹는 것만큼 잘 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좋은 베개 그리고 수면 관리를 위한 어플이나
기계, 안마기 같은 물건들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즐겁게 멘탈을 챙기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불멍, 물멍, 향멍 등의 단어가 이슈가 되기도 했죠. 또한 각종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이 멘탈 관리를 위한 그림 그리기나 심리치료 등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오랜 본능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그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노사회에 이르러서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의식도 강화됐고요. 건강을 챙기면서도 일상 속의 즐거움은 놓칠 수 없다는 이 MZ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헬시 플레저라는 키워드는요, 우리 사회가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변하는 첫걸음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아니어도 미리미리 관리하는 건강, 새롭고 트렌디하고 즐겁게 관리하는 건강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 욕구와 맞닿은 사회적, 세대적, 기술적 변화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가 제시한 6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Xteen is back입니다. 이 Xteen은요, X세대를 이르는 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생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를 보냈고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간직하고 있는 세대이며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즉 10대와 같은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가진 젊은 40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대는요, 살아오는 동안 민주사회로의 이행, 소비사회로의 진입, 디지털로의 전환, 대중문화의 확산 등 현대사회의 전환점이 되는 모든 사건을 몸소 경험한 세대입니다. 기업과 정치, 사회 및 모든 트렌드가 MZ세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트렌드 코리아가 Xteen 세대에 집중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Xteen 세대는요, 규모가 크고 지출이 많은 세대입니다. 자연스럽게 소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큰 세대죠. MZ세대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빠르게 받아들인다면 이 Xteen 세대는요, 그 트렌드를 시장에 정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과거의 사회문화를 주도했던 Xteen 세대가 다시 사회 변화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이 Xteen 세대가 당분간 소비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과 조직에서는 이 Xteen 세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겠죠. 2022년 트렌드 코리아 6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바른 생활 루틴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자율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주 5일 근무, 52시간 상한제가 정착됐죠.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제를 논의하는 기업들도 많아졌고요. 다른 트렌드들이 그렇듯이 여기에 코로나19가 따라붙으면서 엄청난 가속화가 진행됐습니다. 학교나 직장 등 많은 곳에서 자율 수업, 자율 근무 시간이 늘어났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공간, 휴가 계획 등도 유동적으로 조정되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세운 자율적인 계획표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상 루틴을 잘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의지 박약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일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일들도 이어지고 있죠. 또한 사람들은 챌린지를 함께 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거나 자신의 일상을 함께 기록하는 등 습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소비자의 루틴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푸시 알람이나 바인딩 앱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각종 챌린지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무기력과 나태함 속에서 스스로를 견인하려는 믿음과 노력, 2022년에 주목해봐야 할 한 가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신한은행의 가상인간 로지, 이 이름들 여러분 올해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가 보편화되면서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여기에 실제감 테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8번째 키워드죠. 여기서 실제감이란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주관적인 느낌을 뜻합니다. 즉, 가상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구현해내느냐에 대한 문제죠. 소비자들은 이 실제감 테크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만들고 즐기며 커머스의 한계를 넘어서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혼합하며 인간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합니다. 시공간을 넘어서는 초월의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소비자는 이 실제감 테크를 통해서 다중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고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동시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 커머스나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처럼요. 또 물리적인 공간에서 디지털을 체험하며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포켓몬고 게임이나 VR 답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이에 각 기업에서는 가상 공간 안에서도 유저들이 현실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아날로그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개인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영역이 위축되며 이 실제감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결핍이자 욕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실제감 테크가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더 스며들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의 9번째 키워드는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소비자가 누르는 좋아요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비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과거에는요, 제조사가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생산과 유통에 돈과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전제되어야만 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나 이 제조업 기반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로워와 팬을 둔 개인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유명세를 기반으로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홍보하고 판매합니다. 이 라이크 커머스에는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C2C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죠? 제게도 굉장히 익숙한 형태예요. 두 번째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사몰에서 물건을 바로 판매하는 D2C 형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2H 형태가 있습니다. 같은 선호를 가진 소비자가 모여서 물건을 선주문하거나 펀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디즈가 이 H2H의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라이크 커머스는 온라인 리테일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지만 명과 암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 라이크 커머스 시장에서 판매자는 섬세한 소비 지향성과 책임감 그리고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진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야말로 쇼핑의 홍수 속에 둘러싸인 시대. 라이크 커머스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2022의 마지막 키워드 바로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내러티브, 즉 강력한 서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스토리와는 조금 다른데요.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들보다 더 비전과 세계관을 담고 있고 의미 있게 구조화된 내용을 가리켜요. 이 내러티브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그 성과를 좌우합니다. 먼저 비즈니스를 살펴볼까요? 내러티브는 보통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 사용되는데요. 명품 브랜드인 샤넬을 떠올려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샤넬은 그 자체로 되게 유명한 명품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이 창시자인 코코 샤넬이 엄청난 내러티브와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죠. 고아 출신의 보조 양제사로 시작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고 미니스커트와 바지를 만들면서 여성 해방을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러티브는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샤넬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또한 내러티브가 거대한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마블이 그렇고요. 요즘 아이돌 시장에서도 이 세계관이라는 말 잘 찾아보실 수가 있죠. 방탄소년단이나 에스파 등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가진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요, 정치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짧은 슬로건으로 대표되는데요. 2016년 트럼프의 경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 미국의 부활이라는 내러티브를 내세웠죠. 이런 내러티브의 경우 비즈니스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큰 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가짜 내러티브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이 내러티브의 파워 속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트렌드 코리아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매해 이맘때쯤에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한 해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이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당연히 책을 읽으셨을 때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각종 예시들이나 유형들을 파악하기에도 더 좋고요. 급격하고 거세게 바뀌어가는 트렌드의 홍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책과 함께 인사이트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공보교 여러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